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대한 알짜 정보를 제공하는 나이스한 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요즘 사회적 이슈 중 하나인 전세 사기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왜 전세 사기가 일어나는지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전세 사기의 구조와 전세 사기를 저지르면 누가 이득을 보는지,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전세 사기는 일반적으로 시세를 파악하기 힘든 구분 건물에서 일어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KB국민은행에서 시세를 제공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세 금액, 매매 금액 등이 결정되어 전세 사기가 일어나기 어려워요. 그러나 신축 빌라, 신축 오피스텔 등은 명확한 기준이 없고 감정가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런 물건들에서 전세 사기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전세 사기는 주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축 분양되는 빌라, 오피스텔인데요. 분양이 잘 되지 않아 건축주가 직접 임대 사업을 한다고 하여 매매가와 비슷하게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명의를 넘기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준신축 빌라, 준신축 오피스텔입니다. 빌라나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부동산을 팔고 싶지만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매매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체결한 후 매수인에게 명의를 넘기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전세 사기에는 반드시 부동산 컨설턴트가 껴 있어요. 이 부동산 컨설턴트가 이러한 전세 사기를 설계하고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인물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건축주는 A라는 오피스텔을 2억 5천에 팔아야 합니다. 오피스텔 분양가에는 분양 수수료와 건축주의 이익, 건설 원가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분양이 잘 안 되자 부동산 컨설턴트가 건축주에게 접근합니다. 손에 2억 5천을 쥐어줄 테니 본인 방식대로 하자고 제의를 하죠. 컨설턴트는 2억 5천에 임차인을 구합니다. 그리고 명의를 넘겨받을 일명 바지사장을 구하죠. 바지사장은 지체장애인, 신용불량자 등 사회적 약자와 무자본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갭 투자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전세 사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임차인은 건축주와 2억 5천의 전세 계약을 합니다. 이때 계약서는 대부분 부동산에서 작성이 됩니다. 왜냐고요? 은행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서명이 들어가지 않은 계약은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필료를 주거나 컨설턴트 본인이 속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잔금일에 대출이 실행돼서 전세금이 건축주에게 넘어갔으면 건축주는 해당 부동산의 명의를 바지사장에게 넘깁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가 되면 임차인의 계약은 자동 승계가 되기 때문에 전세금을 반환한 의무는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럼 건축주에게는 전세금인 2억 5천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중 2억 3천은 건축주가 가지고 분양 수수료로 2천만 원을 컨설턴트에게 넘깁니다. 컨설턴트는 바지사장에게 약속된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바지사장에겐 2억 5천이라는 전세금 반환 의무가 생기지만 현재는 전혀 돌려줄 능력이 없는 그런 집주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건축주는 2억 3천의 이득을 보고 컨설턴트는 약 1,500만 원의 이득, 바지사장은 500만 원의 이득을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준신축 빌라의 전세 사기 구조도 같습니다. 빌라, 오피스텔이 매매가 잘 안 되자 컨설턴트가 접근하고 시세 2억짜리를 2억 3천에 팔아준다고 하죠. 전세를 2억 3천에 맞춘 후 집주인은 2억만 가지고 나머지는 수수료로 컨설턴트에게 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굉장히 어려워요. 착하고 믿음직하고 성실한 컨설턴트가 있는 반면 갈 때까지 간 막장 컨설턴트가 있어요. 착한 컨설턴트는 법에 위배되는 일은 하지 않고 정직하게 분양합니다. 그러나 막장 컨설턴트는 돈 되는 일이면 다 한다는 마인드가 있어요. 먼저 컨설턴트가 부동산 사무소에 속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시리얼이라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찾기 서비스 중 부동산 중개업 조회라는 탭이 있는데요. 여기서 부동산을 검색해서 정상 등록되어 있는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중 공인중개사는 막장 컨설턴트일 확률이 낮은데요. 전세 사기를 치게 되면 본인이 피땀 흘렸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날아가기 때문에 위험한 일은 하지 않으려는 게 공인중개사의 성향이거든요. 부동산 사무실에 속해 있는 중개보조원이라도 의심해봐야 합니다.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자체가 바지 사장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 시 대표나 소속 공인중개사가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면 얼굴이 나오는 자격증과 등록증을 반드시 걸어놔야 돼요. 사무실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사람과 사진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아니라면 부동산 컨설턴트일 확률이 높습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안심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건데요. 보험을 들어놔도 안심하고 있으시면 안 돼요. 보증보험을 반환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인데요. 보증보험 가입 후 확인 전화 등을 통해 주의사항이라든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를 기억해 놓으셔야 나중에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때 전세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면 계약금을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어 놓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차 승계를 거부하는 방법인데요.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본 호실 매매 시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어 놓으시고 계약 기간 중 매매가 일어난다면 매수인을 잘 파악한 후 동의를 해주거나 기존 계약자에게 계약 파기를 주장하는 방법인데요. 절대적으로 안전한 방법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제도는 양날의 검입니다. 주거비 부담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월세를 아낄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지만 잘못된 결정은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는 제도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하겠지만 그 전까지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많이 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알짜 부동산 정보 얻어가셨기를 바랍니다. 이상 나이스한 부동산 TV였습니다.